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외에 이번엔 배우자의 절도, 밀수 등 그간 보지 못했던 의혹까지 제기된 내일 인사청문회. 안정적인 청문회 통과를 위해 5명 중 4명을 관료 출신으로 정했다지만 예상과 달리 청문회는 그리 썩 순탄치 않을 것 같죠. 박통일 기자와 내일 있을 청문회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용히 넘어가라 했는데 역시 아닙니다. 이번엔 특히 좀 특별해요. 배우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이색적인 경우인데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절도 유죄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노 후보자 측은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갱년기와 맞물려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배우자 문제가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청무대에 단골로 나오던 의자가 아니에요. 웬 밀수입니까, 이거는? 네, 먼저 박 후보 배우자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도자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박 후보의 아내는 이 중 상당수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물품들은 외교관 이삿짐으로 분류돼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건을 들여와 팔았기 때문에 밀수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취미로 샀는데 불법인 것을 모르고 일부를 팔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 후보자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입니다. 남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인데요. 임 후보자 남편이 1998년 대방동의 한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2004년 3월에 8천만 원에 판 것으로 나옵니다. 매수 당시 2억 원 안팎인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살 때도 다운계약서, 그리고 6년이 지나 1천만 원이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 모두 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 일했던 지난 5년 동안 모두 6번 외국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딸이 4번, 작은딸이 3번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학회에 지급된 국가 지원금이 2,500만 원 정도인데 당장 야당은 나라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 후보자 측은 딸들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둘째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에서 노 후보자 차남이 공동 창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노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동 창업자가 아닌 근로자였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뭐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인데 그럼 본인과 관련된 뭐 도덕성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점, 그리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 재테크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선물을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고 문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때 보통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를 하던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그 눈높이를 좀 미리 맞춰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박통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